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읽었어요? 응? 예. 지난 시간에 이 작품 읽다가 말았죠, 그죠? 우리 다 얘기하지는 못하고 끝냈어요. 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요? 네, 보살만이야. 보살 그러면 불교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살님이 뭐 문수보살, 응? 뭐 무슨 보살 하죠? 자, 이 보살이란 말 이것도 뭐라고요? 어떤 어휘예요? 보살이라는 건 어떤 어휘야? 우리 방금 남북조의 북조의 악부시들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은 무슨 문학이라 그랬어요? 번역된 거라 그랬죠. 번역된 거. 이 보살이라는 건 뭐야? 이것도 번역어지, 번역어. 그죠? 힌두, 인도, 그쪽 그러니까 언어로 말하자면 산스크리트어가 되겠죠. 그죠?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해서 중국어로 쓸 때는 이거를 부사 이 글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보티사바라든지 그런 말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이미 이 사의 정체성에서 뭔가 좀 외래적인 요소들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사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멜로디들이 꽤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 때부터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당나라의 그 장안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이런 그 문화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서역으로부터 많은 문물이 수입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장건의 그 서역 원정 탐험을 통해서도 그 실크로드가 활성화되고 개척되고 거기로 많은 문물이 들어왔죠. 여러분 지금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청와대 가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카톡했어요. 그래서 야, 수이 장지야 잘 보내고 돌아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신장에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야, 나도 못 가봤는데 너 되게 좋겠다.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청와 있을 때 수이 장지야 기억나죠? 예, 어디들 갔다 왔어요? 여행들도 갔다 오고 뭐 작년에는 다들 공부하느라고 꼼짝도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 신장에 가면 여러분 뭐 포도 그쪽 신강 그쪽 특산이죠. 석류 뭐 이런 것도 거기 특산이죠. 또 우리 지금 많이 먹는 그 한이과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나죠. 그거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서역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먹는 뭐 많은 그런 과일 종류들도 그렇게 전래된 것이 많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음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문물들이 전래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유형의 것이라면 이런 것들은 무형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은 무형문화유산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노래, 뭐 이야기 이런 것들 무형의 것들이지만 그 길을 타고 다 서로 중국 것도 그쪽으로 건너가고 그쪽 것도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교류를 거쳐서 이것도 바로 그러한 곡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부샤만에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미에 그 얘기 했었죠. 앞에 한대 악부 중에 뭐하고 의식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쌍예하고 정말 사랑 맹세할 때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계산적이 돼서 이런 맹세까지는 안 하겠죠. 예, 이렇게 막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도 그랬고 지금 이건 언제야? 당나라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가면요 명나라 때도 이런 노래 또 나와요. 또 보여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사랑 맹세의 그 형태가 수천 년을 두고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가요를 보면 문인들이 하는 노래들은 서로 차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민간에서 하는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 굉장한 뭐 전적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 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당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식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같이 공유되고 있는 점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은 사실은 동서를 막론하고 서양 팝송에 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적지 않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그런 공통적인 어떤 그 양상을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불변의 그런 상징으로 그런 비유들을 차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도 더 재미있는 거죠. 뭐 여기선 청산이 문드러지고 그 무거운 저울추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물 위에 떠오르고 황하가 완전히 마르고, 자, 그러면 이 노래는 황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불렀겠죠. 그죠? 그리고 뭐 대낮에 별이 보이고 북두칠성이 남쪽으로 돌아가고 삼경에 해가 뜨고 하는 이러한 비유, 자,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한 한 수 노래지만 대단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자, 같이 한번 감상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몇 수의 작품들은 우리 달을 보면서 나 버리고 떠난 사람 생각한 노래도 봤고, 또 기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자신의 애달픔을 고달픔을 쓴 그런 것도 우리가 봤고, 또 이렇게 사랑 맹세하는 것도 봤고 그랬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박한 그러면서도 진솔한 그런 민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느껴지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당대부터 시작해서 송대까지 이제 민간에만 있지 않고, 그런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그냥 시골 구석만이 아니라 도시의 대중 속에서도 널리 유행하는 유행가였다는 거죠. 유행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시경시대만 해도 우리가 각 지역에서의 어떤 노래라고 이렇게 뽑아온 거잖아. 채집을 해온 것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더 널리 민간에 유포되고 유행되는 그런 노래로서 조금 양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 내가 설명했던 당송을 거치면서 중국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업적인 유통이 사회 유동성이 커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도시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 도시는 당연히 우리 관리와 상인과 이렇게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함께 거기에는 수공업자, 뭐 소상공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에 연예가 필요해지죠. 그죠? 지금도 우리 시골보다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훨씬 더 많은 연예, 오락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농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발달된 도시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런 속에 도시 연예가 발달하고, 그 도시 연예의 중심에는 당연히 가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누구? 아까 말한 기녀라든지 또 전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노래가 자신의 예술이나 그냥 삶을 넘어서 내가 돈을 받고 가서 공연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송대를 보면요,
송대 북송의 도읍이 어디였지? 개봉. 좋아요. 변경 또는 개봉이라고 하죠. 남송은? 남송 때는 어디로 왔어요? 응? 항주로 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백거이가 항주 그리워하는 노래 읽었죠? 항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변경, 개봉, 항주 이런 데는 정말 대도시가 됐거든요. 그 변경에 그때는 동경이라 그랬어요. 변경의 그 도시 문화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동경몽화록이라고 하는 남송대 사람이 북경 자기가 살던 생활을 다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그 문화사와 민속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북경의 변경에 우리 지금 롯데월드 증축하죠. 새로 더 큰 롯데월드 짓죠. 이제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한 종합 오락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한 기록에 의하면 그 종합 오락장을 와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5,000명이 다쳤대요.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알겠지. 응?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종합 오락장, 롯데월드와 같은 종합 오락장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북와사, 무슨 와사, 리와사, 이렇게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무대들이 지금 저 롯데월드 들어가면 가운데는 이렇게 빙상 스케이트장도 있고 주변에 막 이렇게 코너들이 있잖아요. 스낵 코너들도 있고 음식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공연을 예를 들어서 인형극을 공연하는 작은 극장도 있을 수 있고 어디는 또 판소리를 하는 극장도 있을 수 있고 어디 한 공간에서는 야외에서는 탈춤을 추고 등등 그런 것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죠. 다양한 그런 연예의 무대와 그런 공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는 음식을 먹고 또 장난감을 팔고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설창으로 해주는 코너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다양한 그런 연예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도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이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도박하면서 그 그림자극 공연하고 하는 장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인생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장면 기억나죠?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 안에 당연히 이런 연예, 설창, 또 우리 노래방은 아니더라도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의 다양한 연예가 거기서 행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대규모의 발달된 그런 연예 공간, 오락 공간 그리고 그런 연예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송대서부터는 민간의 저층에 있는 사람들과 상층 문인들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교류하게 되는 문화적으로 상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송나라 때 휘종이 북송대 임금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이사사라고 하는 기녀한테 갔어요. 편복하고 기녀한테 갔어. 근데 거기는 또 누가 와 있었느냐? 그 당시 대성악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국악원장 우리로 말하자면 이미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악원장이 피했어요. 숨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국악원장도 지금 우리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주방원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작가예요. 살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 일화를 보면 그 시정의 기녀에게서 임금과 국악원장과 또 그 당시의 악사와 등들이 같이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미 송대만 해도 그 문화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님, 높은 임금님과 딱 단절되어 있는 이런 서민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었으리라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녀가 주방언이 지은 사를 불렀겠죠. 그러면 임금도 그 노래를 들었겠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또 민간에서는 여자들이 그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뭐 누가 제일 유명하니 요새 가수 누가 유명하다, 누구 노래가 떴다 그러면 다 노래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간에서도 아녀자들도 그 노래 듣고 배워가지고 우물가에서 같이들 그 노래 흥얼거리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유영이라고 하는 사인의 노래는 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영의 사를 노래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인네들에게 완전 유행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봤던 시경이나 악부시와 같은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대중문화로 이제 이렇게 그 양상이 바뀌어가는 민간가요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작품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문인사예요. 사대부 문인들이 지은 사라는 거죠. 앞에서 불렀던 민간가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런 건 답 다 있는 거잖아. 우리 수업에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거 할 수 없는 건 내가 왜 넣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인들이 지었긴 지었는데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문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 일반인들도 향유 계층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유영의 사는 모든 그 아녀자들이 다 불렀다니까. 물길러 우물가에 가서는 다 불렀다니까.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과장된 것이긴 하지요. 그만큼 유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절반의 진실만 우리가 카운트 하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는 문인에게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로 훨씬 대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의 시절과는 이제 조금 달라진다. 앞 시절에는 시를 쓰면 당송대의 시인들이 지은 시는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죠. 그죠? 근체시 같은 거 어렵게 막 지어놓은 시는 공유할 수 없죠. 그런데 사는 노래 불려지는 특성 때문에 그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래로 들으면서 좋아하고, 또 이것을 부른, 예를 들어서 이사사가 불렀으면 이사사가 불렀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그 내용이 심금을 울려서 좋아하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이제 이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인사까지도 사실은 같이 이 민간가요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 작품은 만당 때 나온 작품인데 온정균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것이에요. 온정균은 우리 문학사에서 만당의 대표 시인으로 언급되는 사람이죠. 만당의 시인 누구 있어요? 응? 우리 지난 시간에 꼽았던 백거이 같은 사람은 중당 때지, 그지? 성당 때는 이백두보, 중당 하면은 뭐 백거이, 또 한유 이런 사람 꼽을 수 있죠. 만당으로 가면 이욱. 예. 그것은 조금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이욱은 만당 다음에 나옵니다. 5대. 5대 시기의 사람이죠. 또 이상은, 좋아요. 이상은, 온정균, 두목, 그죠? 두목, 두목지라고도 하고, 이하, 중국에서 시귀라고 하죠. 시성, 두보, 시선, 이백, 시불, 왕유. 그러면 시귀, 이하. 아주 좀 분위기가 좀 괴이한, 괴기스러운 그런 시를 썼다 해서 시귀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이하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만당 시풍이 어때요? 유미주의. 좋아요. 예. 대개 어떤 시대 말, 세기 말 이렇게 가면 퇴폐적이고 병락적이고 또 형식 유미주의적이고 이렇게 흐르는 것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양상으로 얘기를 하죠. 당말에도 그랬어요. 만당 시기에 시인들 굉장히 유미주의적인 시를 썼거든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풀면 굉장히 문자를 막 조탁을 해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문인들 중에서 문인들끼리 봐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죠?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내면의 심경을 담아낸 이런 진솔한 시보다 훨씬 더 좀 조탁도 많고 복잡하겠죠. 비유도 많고 뭐 상징도 많고 뭐 이럴 거예요. 온종균도 그런 시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만 지은 것이 아니고 사를 지었어요. 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음악적인 소양이 조금 더 있었다는 거죠. 많은 시인들이 다 사를 짓는 건 아니죠. 사를 짓는 사람들은 조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티엔스잖아. 노래에 대한 멜로디에 대한 내 감성이 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종균은 조금 그런 음악적인 또 소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온종균이 지은 사의 제목은 망각남. 어서 본 듯하죠? 어서 봤죠? 응? 누구 작품이 망각남이었어? 응? 작자미상의 도낭에서 발굴된 사. 도낭에서 발굴된 사를 우리가 곡자사라고 해요. 거기에 도낭 문건 속에 곡자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뭐야? 취즈츠. 중국말로 취즈 뭐죠? 곡,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를 짓는 것은 티엔스 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거나 같은 의미죠. 티엔을 하는데 어디다 티엔을 하냐? 취즈에다가 티엔하는 스 가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도낭에서 나온 문건 중에 취즈스라고 부른 명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를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 취즈란 말 떼버리고 그냥 스라고 불렀지만 초기에는 취즈에다가 붙이는 가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도낭에서 나온 그 달 보고 그 야속한 님을 그리던 그 노래 망각남이었죠. 네. 아니요. 그거는 다르죠. 도낭에서 나온 작품. 도낭에서 발굴된 초기의 사들을 우리가 곡자사라고 한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로 불리어지던 것들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 그 앞에 나온 우선 이 왕장난 이거 형식 잠깐 보겠어요. 내가 그동안 형식 얘기는 별로 지금 못했는데 몇 글자? 3, 5, 7, 7, 5. 우리 앞에서 어떤 것들이 그랬어요? 3, 6, 7, 7, 5. 3, 5, 7, 7, 5. 똑같죠? 똑같은 곡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3, 5, 7, 7, 5만 가가지고 똑같은 곡조인지 얘기하기 어렵지. 응? 그러나 같은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같은 곡조에다가 지금 붙인 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장난이나 왕장난이나 같은 곡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의 곡조도 이 사람은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또 딴 사람은 딴 명칭으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보이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변주가 있었어. 3, 5, 7, 7, 5였는데 여기는 3, 6, 7, 7, 5가 됐지.
앞에 야오를 하나 괄호에다 넣으면 돼요. 야오 하나만 가로에다 넣으면 왕스 이투한인이죠. 바라보니 한 덩어리 은덩어리 같아. 근데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수사를 하나 더 했어. 이것은 옛날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너무 쉬워. 랩만 생각하면 돼. 아무데나 가사 더 넣을 수 있지. 그죠? 요즘은 우리 옛날에 공부할 시기에는 랩 같은 게 없었거든. 요즘은 설명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노래에 그 앞부분에 내가 필요하면 몇 마디 더 넣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넣어서 부를 수 있죠. 그런 것이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 그런 예들은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 지난 시간에 당송대로 가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사로 들어가서 읽다 보니까 확실히 백화적인 어기가 강하죠. 그죠? 문언으로 우리 발음으로 읽으려면 벌써 좀 떡떠름해요. 자연스럽질 않아요. 그죠? 백화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만큼 이제 백화적인 그 표현들이 백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이것이 이제 훨씬 널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중에 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사에서 알고 있는 화본이라고 하는 것, 화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송대에 나오죠. 그것도 그래요. 본래는 이야기로 하던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죠. 그래서 그것은 백화소설이죠. 우리 이 백화소설이 송대부터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원명청 가면서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여인. 여기 역시 애간장이 끊어지는 여인이네. 그죠? 우리 앞에서는 그 야속해하면서 막 애탔던 그런 여인이라면 여기는 그런 야속함보다 그냥 정말 너무나 그 순수한 기다림 이런 것 같아요. 뭐 페르긴트를 떠올린 예, 떠오르는 자, 수시바 했을 때 바는 맞췄다는 얘기죠. 수 뭐야? 머리 빗는 거. 시 뭐 세수지만 이 수시 합하면 단장을 마치는 거죠. 여성이 화장하는 거. 이것이 수시입니다. 자, 당장을 마치고 두이 왕장로 홀로 기대 섰어요. 어디에? 강이 바라다 보이는 누각에. 자,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누각에 홀로 섰어요. 그래서 이 했는데 누각에 기댄다. 이거는 누각의 난간에 기댔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중국 그 시가의 표현에서는 구체적인 것 때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각에서 기댔다 그러면 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워낙 그런 표현들이 많고 그런 광경들을 익숙하게 접하니까. 자, 거기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은 뭐예요?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过尽千帆皆不是. 过尽千帆. 천척이 넘는 배들이, 그러니까 무수한 배들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천척인지 아닌지 모르지. 응? 많은 배를 얘기하죠. 무수한 배들이 过尽이에요. 다 지나가도록. 이 찐은 다 한 거지. 무수한 배들이 지나가도록. 쳐다보지만 皆不是. 다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니밋한 배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요. 皆不是. 다 아니야. 라고만 해도 다 통하죠. 이것이 중국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참 재미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통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이입돼서 그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많은 것을 생략해도 우리는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에회 뭐뭐 수요요. 그래서 그 바라다 보이는 강의 시에회 석양 지는 빛이 석양은 직사가 아니죠. 시에회이죠. 비스듬하게 비춰드는 사양빛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석양이 뭐뭐 그냥 아득하게 말없이 쇠요요 물도 그냥 그 강물이 유유하게 말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 광경 그 주인공의 심경의 아득함 뭔가 거기에서 님이 탐배가 탁 나타나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물은 물대로 흘러가고 석양은 그냥 고요히 비추기만 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장단 바이핑종 하얗게 시에호이 석양빛이 비추니까 그 강물도 막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비치겠죠. 그 강 가운데 있는 사주가 있겠죠. 모래가 쌓여서 퇴적되어서 그 사주 우리 빛이 비치면 하얗게 반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핀조 거기를 바이핀조라고 했어요. 하얗게 부서지는 그 모래사장, 모래톱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자신을 묘사를 했습니다. 과연 온종균답게 섬세하죠. 앞에서 봤던 작품에 비해서 물론 이것도 사로 썼기 때문에 시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탁 정치하진 않아요. 딱 가지런하게 뭔가를 탁 해놓진 않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감상적이면서도 민감하고 섬세한 그런 시인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보여집니다. 이 온종균의 시가는 다음 수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더 잘 드러나죠. 자, 누가 한번 볼까요? 누가 볼까요? 여인이 방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자, 동의부 동의. 기름이 동의야? 자, 여인은 동의. 방안 동의. 행복 동의. 아니면不同意 동의不同意 不够幸福吧. 예. 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살만이네요. 그죠? 우리 앞에 보살만 나왔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小山重叠金明灭 冰云未度香腮雪 兰起花蛾眉 弄妆苏洗池 照花前后镜 花面交相映 心贴秀柔如 双双金鹧鸪. 작은 산이 중첩되어 있었는데 금빛이 명멸을 한대요. 자, 이것은 우리 지금 앞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나왔지만 뭔가 노래를 시작할 때 시경에서도 관관죄주 자이허주조 얘기했듯이 관제편에서도 뭔가 어떤 광경, 사물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하죠. 그런 것이 우리 중국 전통 문학의 수법에서 흥의 수법이라고 하죠. 뭔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 감흥을 끌어내어서 그 시상을 펼쳐가는 것. 자, 여기서 아까 방 안이라고 했는데 막 산이 있어. 어떻게 봐야 될까? 방 안은 동의는 해놨는데 산은 어떻게 된 거야? 응? 창밖에 있는 산일까? 응? 예. 아까 그 밑을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은 게 분명해. 그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창밖까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중국은 어때?
침대가 있으면 아직 안 일어났으면 침대 휘장까지 쳐 있지. 그러니까 그 밖으로는 아직 나가지도 않은 상태야. 그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일 거야. 침대 장식이죠. 침대 장식. 침대 우리 되게 침대 머리 우리 보면 그 헤드가 있잖아. 그 거기에 중국에서는 거기를 막 이렇게 조각도 해놓고 무슨 뭐 옥이라든가 뭐 막 이런 거를 막 붙여서 뭐 장식을 해놓기도 하고 이러죠. 바로 침대머리 장식입니다. 침대머리 장식이 여기는 산수를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이 그 장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박도 입혀 있었어. 그죠? 그래서 자 아침 햇볕이 비쳐드니까 여기서 지금 볕이 비친다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샤오산 총리에 작은 산이 막 이렇게 첩첩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빛이 반짝여요. 이것은 지금 그 침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앵글을 딱 가지고 침대를 여인을 이제 비추러 가는데 먼저 여인 딱 클로즈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머리 장식부터 갔어요. 근데 그 침대머리 장식에서 그 산에 금박이 반짝거리는 그런 금빛이 명멸하는 이 명멸이라는 말 지금도 쓰죠 우리? 반짝거리는 거. 밍미예요. 바로 이 글자들입니다. 생각 안 해봤죠? 예. 명멸한다 뭐 이런 표현. 빛이 거기서 반짝거리는 것을 먼저 비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인에게로 그 카메라를 여인을 클로즈업 합니다. 클로즈업 하니까 여인의 모습이 어때? 구름 같은 그 머리, 삔윈 하는 것. 삔은 귀밑머리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올려서 구름같이 이렇게 좀 부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죠. 근데 그 머리 장식이 흩어져서 삔윈 그 구름 같던 그런 머리에 귀밑머리랑 이런 것들이 흩어져 가지고 넘어왔어. 어디까지? 향사이쉬. 사이는 볼이죠? 뺨에 향그런 뺨. 어떤 뺨? 눈같이 하얀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 클로즈업이 된 거죠. 자, 이거 사실 더 매력적이죠. 화장하고 있는 우리 포토샵된 그거보다 사랑하는 여인일 경우에는 막 잠에서 깬 모습이 더 사랑스럽죠. 예. 자, 빈윈이 또 샹사이쉬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란치화어맹이에요. 란 게을러. 나른해서 일어나기도 싫어. 일어나서 뭘 하기가 싫다고 그랬어요? 화어맹. 앞에서 우리 수시란 말이 나왔었죠. 수시. 머리 빗고 씻고 단장하는 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눈썹을 그린다라는 거죠. 눈썹을 그린다라는 것만도 우리는 확대해서 화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화어메이. 어메이. 어는 뭐예요? 우리 나방이라고 하는 아가 나방아자잖아. 그지? 그런 나방의 이 더듬이다처럼 그렇게 그런 눈썹을 그리는 것이 란치 화어메요. 이렇게 얼른 일어나서 단장하고 빨리 약속 시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심경이 아니야. 그죠? 일어나서 단장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농妆 梳洗池 농妆 옷 갖춰 입고 단장하고 수시 머리 빗고 씻고 하는 것이 느릿느릿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데이트 가는 심경이 아닌 거 확실하죠? 예, 아닙니다. 안 행복해 보여요. 그래도 이제 단장을 마쳤으니까 마지막엔 뭐해? 중국 여인의 마지막 터치는 뭐라고요? 응? 중국 여인이 단장할 때 마지막 터치? 꽃 꽂는 거. 응? 여기도 나오죠? 꽃을 꽂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거울을 봐야지. 照花. 자, 여기서는 照脸이 아니에요. 그냥 꽃을 비췄다라고 했어. 자, 사실은 照脸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슬쩍 비껴서 照花라고 표현했습니다. 前后镜. 앞뒤로. 네, 앞에 모습,
뒤의 모습. 이것은 앞에 내 뭐 단장한 모습, 뒤에 머리 단장한 모습을 다 봤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화라고 비껴서 내 머리에 꽂은 화도 되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여인 자체가 한 송이의 꽃이죠. 그래서 화라는 표현으로 온정규는 그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꽃을 여기서 딱 마지막에 꽂힌 이 싱싱한 꽃 한 송이, 예, 아침마다 금병매 같은 데를 보면요, 홍루몽이나 금병매 같은 소설을 보면 아침마다 그 대갓집에는 꽃 담당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꽃을 사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다 꽃을 배달을 해요. 그러면 여인네들이 다 단장하고 아침에 그 꽃 하나씩 꽂고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앞뒤로 거울을 봤더니 화면交相映, 꽃과 내 얼굴이 서로 거기에 거울에 비췄어. 서로 비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내가 화 했을 때 진짜 꽃, 그 다음에 그 여인 다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화미엔에서는 분명히 갈려야지. 화는 진짜 꽃이고 미엔은 여성의 얼굴이 되겠죠. 자, 아까는 그것이 겹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화미엔으로 가면 꽃은 꽃, 여성은 여성이야. 왜? 꽃은 화사한데 여성의 얼굴은 화사하지 못해. 대조가 되지요. 서로 비추어요. 샤오샹이 서로 비치는데 거울을 통해서 그때 여성이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꽃은 이렇게 화사한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아오샹잉에서 서로 비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여성의 느낌,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돌려서 얘기합니다. 신티의 시우루올루, 새로 막 다림질해서 잘 손질해 놓은 수노인 비단 이불이에요. 자기가 이제 막 지금 덮고 잔 비단 이불이지? 그거 걷고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단장하고서 다시 그 이불을 보니까 잘 다듬어서 준비해놨어. 그런데 거기에는 슈렁슈렁 찐쩌구, 쌍쌍이 금 자고새가 논일고 있어. 그렇게 수노인 이불이겠죠. 아까 수노인 비단 이불이라고 했으니까. 자, 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보낼 그 방에 그 이불도 다 정말 정성스럽게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것이야. 그런데 님이 없이 홀로 밤을 보낸 거죠. 이제 지금도 님을 만날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전혀 기쁨이나 뭐 생명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여인인 거죠. 그죠? 거기에 오히려 금 자고새가 수놓여 있는 것이 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중국에서는 대개 남자 시인들이 여성을 많이 그려요. 굉장히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으로 여성을 그려냅니다. 남조 때 궁채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거기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궁정 생활, 막 이런 염려한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궁채시 같은 것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더 이제 만당으로 가면 당의 화려한 그런 당나라의 문화에서부터 더욱더 이제 만당으로 가면 이런 완약하고 염려한, 완약하다면 여린, 부드럽고 여린, 그러면서도 화려한 이런 그 문학 기품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온정균은 바로 그런 시를 쓴 사람이고, 사에서도 그러한 온정균의 여성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는 섬세한 작품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뭔지 뭐 그냥 잘 잡히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섬세하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남성들이 굉장히 여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경극 같은 거 보면 남자 주인공 굉장히 미남형의 그야말로 꽃미남의 남성 젊은이들이 나오죠. 등장하죠. 그런 것들도 다 옛날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미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데서부터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小山重叠金明灭，冰云玉度香腮雪，兰起画蛾眉，弄妆梳洗迟。照花前后镜，花面交相映。心贴修罗如，双双金鹧鸪。 내가 이걸 읽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照花前后镜，花面交相映，心贴绣罗乳，双双金鹧鸪. 라고 읽는 것하고 방금 전에 읽은 것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 1, 2, 3, 4, 4 이 그림대로 읽은 거고요. 아까 거는 시로 읽은 거죠. 그렇게 읽으면 双双金鹧鸪 이렇게 읽게 돼요. 双双金鹧鸪 하지 않고. 왜? 双双보다金鹧鸪, 진저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내가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같은 일성이라도 읽는 게 달라지고요.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읽은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照花前后镜, 照, 진 똑같아야 돼. 그죠? 그런데 그렇잖아. 照花前后镜 내려갔죠? 花面交相映 됐죠? 화하고 交相 높이 다르잖아. 그죠?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달라지더라고. 자, 여기서부터 멜로디가 나온다면 이렇게 낭독하는 언어의 선율을 조금 더 감정과 결합해서 낭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음악과 연결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달거나 먼저 가사를 지어놓고 노래 악보를 폐이외 하던가 간에 그렇게 언어의 선율과 음악의 선율이 그 안 사이에 감정이 연계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또 다른 표현의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는 언어 선율이 있거나 음악 선율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이 성조가 있는 톤얼 랭귀지라고 그러죠. 음이 있잖아. 높이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멜로디로 갈 때 언어의 기본적인 이 선율이 다른 멜로디로 전이되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런 성조가 없는 언어보다 훨씬 더 음악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읽어도 음악적인데 그것을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또 개입되면 훨씬 더 또 아름다운 노래,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음악 공부를 안 했어도 언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감정을 실으면 멜로디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 민요 채집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시골에서 할머니들 뭐 배틀 짜면서 노래하는 거 보면 나비야 정상 가자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게 그냥 다 나중에 노래 민요가 되는 거잖아요. 언어에서부터 노래로. 우리가 지금 민간 가요를 하고 있는데 그 민간 가요의 가사 이것 자체가 이미 그 노래의 음악의 선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걸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살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외국에서 들어온 노래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읽었더니
운을 여러분 느낀 사람 있어요? 운각 한번 보겠어요. 운이 떨어지는 곳을 우리가 운각, 운의 발각자를 써서 운각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보면 쉽게 찾는다 그랬지? 예, 진짜 꾸에서부터. 그죠? 자, 꾸, 루, 이거 운 넣네. 그 다음에 잉 바뀌었네. ing로. 그 다음에 징, ing. 그죠? 자, 꾸, 루, 평성이죠. 평평한 소리지. 이거는 잉, 징, 사성, 거성이잖아. 우리 평상거입 배웠나요? 그죠? 빙상, 취루 할 때 평성 다음에 상성은 여러분 읽을 때 주의하세요. 빙상 배웠죠? 예. 그 빙상 하면 이거는 이제 중국어 아닙니다. 중국어 출신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예. 빙상, 취루. 자, 여기서는 빙성, 여기서는 취성. 그죠? 거성이니까 측성에 들어가죠. 상, 취루, 都是这声. 상거입은 다 측성이죠. 자, 수시, 池, 화, 峨眉 전부 다 이성, 평성이죠. 양평입니다. 그다음에 상사이, 学, 진밍, 灭, 学, 灭. 이거 조금 다른데 우리 음으로 읽어보세요. 설, 멸 똑같지. 운 딱 들어간 거지. 예. 입성, L로 끝나는 입성 글자죠. 자, 그거 입성도 알죠? PTKL로 끝나는 것 입성 글자. 그래서 여기서는 미에, 쉐 입성이 들어갔어요. 자, 仄声, 빙성, 仄声, 빙성, 仄换平, 仄换平 이렇게 측성에서부터 평성으로, 측성에서 평성으로 운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 이 노래가락으로 보면 꽤 변화도 있고 아마 유행한 노래일 것 같아요. 운도 지금 계속 중간중간 환원을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보살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긴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수 있나? 안 되나? 뒤에 건 다 외웠죠? 아까 본 건? 원점인 거는? 예.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아까처럼 일정하지 않네? 그죠? 여기는 7, 7, 6, 7, 5, 5, 5, 7 막 이렇게 됐어요. 조금 다르네. 이럴 때는 우리 아까 활용했던 괄호를 활용해 보면 되죠. 괄호. 자, 맨 끝의 경우에 치에따이 같은 거는 딱 괄호에다 넣어버리면 되지. 그죠? 이건 별 의미도 없는 말들이잖아. 연결하기 위한 거잖아. 괄호에 넣으면 되고. 중간에 네 번째 구절도 즈따이도 치에따이나 즈따이나 마찬가지죠? 괄호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구절에 水面上 정수이후 하는 것도 상 같은 거 이거 수면 상 위에 뭐 이거 없어도 되지. 가로에 넣어버리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조금 가지런해지죠. 우리 방금 봤던 것의 경우에 맨 앞에만 77이고 나머지는 다 5였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맨 앞에만 두 행만 77 나머지는 전부 다 5 같죠? 실질적으로 같은 거지. 응? 같은 불사만인데 여기는 민간에서 노래 부르면서 민간은 좀 더 자유로워. 융통성이 있어. 응? 뭐 몇 마디 더 넣어서 노래 부른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노래에 지금 다른 가사로 붙여진 것들을 우리가 티엔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옹정균사 하나 더 읽고 넘어갑시다. 누가 볼까요? 이별한 후에 쓸쓸함. 읽혀집니까? 읽혀진답니다. 네. 이제 우리 민간가요 수업이 이제 중반에 접어드니까 딱 보면 이제 읽힙니다. 위로샹, 옥로에 향이 피어오르고, 홍라레, 붉은 촛불, 초가
눈물을 흘린대요. 자, 피엔자오 화당 치우스. 그래서 이것이 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 누각에 치우스, 가을 상념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읽기에 적절한 작품이네요. 앞에 옥로에 향이 피어 있고 붉은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걸까? 시간대는 밤. 그죠? 밤에 피엔자오 화당 치우스 한 것은 뭔 것 같아?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가을 밤이죠, 지금. 가을 밤이 아까 번역에 약간 반영이 됐었어요. 쓸쓸함. 가을 밤 그 스산함 속에 쓸쓸함. 치우스죠. 되게 가을 남자, 그래서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라고 하는데, 예, 혼자 있는 여자는 여전히 쓸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인데 촛불을 밝혔으니까 분명 밤이야, 그죠? 근데 밤에는 우리 일입이 식이잖아, 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촛불 밝혀놓고 있다는 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향 피워놓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도 지금 이제 잠 못 이루면 우리 여러분 음악을 듣거나 뭐 이제 뭔가 하는 것들이 있죠. 옛날에는 향을 피우고 향내를 통해서 내가 좀 이제 뭐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때로 요새 아로마 여러분 여러 많이 쓰죠. 향 피워놓고 붉은 촛불 켜놓고 이 붉은 촛불이 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여인이 있는 그 방 밖에서 약간 붉게 그 그림자가 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엔저 화당 치우스 여기서 주제는 치우스야, 그지? 가을의 쓸쓸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또 재미난 것은 피엔이란 말을 썼어. 편은 무슨 글자지? 무슨 뜻이지? 응? 기어코? 예. 그건 더 강화된 번역인 것 같아요. 피엔. 우리 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울은 거. 우리 앞에 언제 한번 편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지? 기울은 거, 뭐 이런. 굳이 해필이면, 응? 피엔. 그냥 그 촛불이 이렇게 켜져서 그냥 뭐 빛을 발해서 책을 읽는 도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해필이면 그 여인이 외롭게 지금 있는 거기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피엔정 굳이 이런 의미로 피엔이 쓰였습니다. 이 부사어 한마디로 인해서 훨씬 더 그 시인이 자기가 얘기하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을 보니까 메이츠이 보 빙윈찬, 우리 빙윈은 아까 나왔고요. 메이츠이 눈썹 검게 그리는 것을 쇠이라는 글자를 썼죠. 중국에서는 쇠이나 칭이나 따이 또 이 대신할 대자 밑에 검은 흑자 있는 따이라던가 다 검은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이츠이 하는 것은 검은 눈썹, 이 바오 그 화장 그렸던 것이 다 엷어지고 빙윈찬 귀밑머리가 다 틀어지고 이해창 밤은 긴데 진전한 이부자리 베개 머리 싸늘하기만 하다. 역시 앞에나 마찬가지로 홀로 지금 밤을 지새는 여인인 것이죠. 아까처럼 그 여인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여인의 그 내면에 뭔가 이렇게 내키지 않고 막 모든 것이 다 시들하고 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앞에서 그려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밖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
그거 좀 묘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란치라든가 수시치라든가 란치 이런 그 형용사들을 가지고 그 여인의 심경을 상당히 상편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치오스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지고서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외부자의 시선에서 묘사하듯이 그려나가고 있죠. 자, 조금 또 거리를 둡니다. 오동수, 산징유, 오동나무에 삼경에 비가 내려요. 자, 우리 노래 많죠. 조용필 노래를 비롯하여 오동잎 한잎 두잎 노래 많아요. 오동잎 나오는 거. 그래서 오동수, 오동나무. 오동나무 잎이 어떻길래? 오동나무 봤어요? 응? 청와대 갔다 온 사람? 청와대에 거기 한 군데에 가면 그 몇 회 졸업생인지들이 오동나무를 쫙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같이 가야겠네. 응? 그 기념식수 한 거여서 오동나무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벌써 한 몇십 년, 20년 좀 됐나 봐. 큰 오동나무들이 있고 거기 조각품도 몇 개 있고 한데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을 텐데 나중에 보여줄게. 거기 오동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봤어야 돼. 봤을 거야 아마. 이파리가 크죠. 그리고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죠. 그런데 옛날에는 오동나무로 뭘 했습니까? 오동나무로 뭐 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구도 만들고 장짜죠. 오동나무로 장짜고 가야금 같은 거 만들죠.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뜰에다가 오동나무를 하나를 심었어요. 그래서 딸이 장성해서 시집 갈 때 그거 배 가지고 장을 짜준다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4번 안에 오동나무를 그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 오동나무가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커지죠. 거기에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에 두둑두둑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만도 투둑투둑 하고 나요. 그리고 비가 오면 잎이 크니까 위에 이파리에 빗물이 모이잖아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비듣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게 오동나무가 있으면 빗소리를 그렇게 크게 듣게 됩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오동나무, 산징위, 오동나무에 삼경에 비가 내리니 이거 삼경 알죠? 몇 시? 한밤중에. 한밤중. 이 여인 지금 우리 초경, 이경, 삼경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 거죠? 삼경에 비 듣는 소리. 보다리 징정구. 자, 이제 정말로 끌어냈어요. 무엇? 이별의 정이 정말 괴롭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성성 한입 오동잎이 떨어질 때 투둑투둑 빗소리 들을 때 콩지의 띠다오밍 그 빗소리가 이성성 콩지의 빈 섬돌 위에 띠다오밍 아침까지 듣는구나. 우리 빈 섬돌 하면 이미 하나의 상징이죠. 그 섬돌에 딱 가지런히 있는 부부의 신발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행복한 어떤 그것을 보여준다면 빈 섬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내 신발이 있는 건 이거는 부수 아니에요. 같이 있지 않는 그러면 빈 것이지. 내 마음속에 나의 존재가 아니라 님이 있어야 내가 꽉 차는 것이고 님이 없으면 나는 비워버리는 거죠. 그런 콩지의 빈 섬돌에 띠다운 새벽까지 듣는구나.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처럼 그런 여인, 기다리는 여인, 님과 이별하고 있는 여인의 심경을 읊은 것인데 온정균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어로서 표현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두 작품입니다. 방금의 부살만하고 이경로우즈하고 징로우즈하고요. 이 경자는 껑으로도 읽고 징으로도 읽어요. 근데 삼경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산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바꾼다, 껑한다든가 또는 더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껑이라고 읽죠.
그래서 이것을 징으로 일반적으로 읽고요. 또는 경루자 할 때도 이 껑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자, 오늘 온정균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욱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5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자 중국 사문학을 대표하는 사인이죠. 좀 잘 읽어오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욱에서부터 쭉 이욱해서 송대사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은 건너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좀 읽어오세요. 하기 바라고요. 유영과 주방언 반드시 소식 유영 주방언 읽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